안녕하세요. 놀이로 결정적 시기의 영유아와 육아맘의 성장을 돕는 아이가치입니다. 아이랑 놀아주는 게 어렵죠. 혼자 놀게 내버려 두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말을 걸기도 하는데 엄마는 지치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좀 만지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그러다가 방치된 아기 보면 또 죄책감 들고, 아이는 또 책을 계속 가져와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읽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좀 지치다 보니 그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읽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이랑 노는데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놀이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은영 박사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육아 전문 유튜버님의 의견을 정리해봤어요. 유익한 정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언어 및 신체 표현이 원활한 유치원 시기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줄이다 보니 영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유의사항만 좀 간추려 보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제 아기 놀이 상황의 영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니 끝까지 들으시면 영유아기 아기들이 집중하여 놀아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각 전문가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할 점도 추가하여 쉽게 정리하였으니 이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 시기 아이들과 놀아줄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를 할 때는 아이와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세요. 아동 전문가 육아토크와 뱃사TV의 뱃사님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엄마 잠깐만 빨래 널고 올게 한다거나, 혹은 TV를 틀어놓고 아이와 놀이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잠깐이지만 자리를 비우면 놀이의 흥미와 집중이 끊어져 버리고, 혹은 TV를 틀어놓았을 경우 아무래도 TV 소리나 화면에 엄마 자체도 집중을 뺏기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충분히 놀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쌓아둔 설거지도 밀린 카톡 답장도 잠시 미뤄두시고 아이와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중해서 놀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육아톡 TV에서는 스페셜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또는 힘드시다면 15분도 괜찮으니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충분히 몰입해서 노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좋은 방법이죠? 저도 그 방법에 동의해요. 실제로 아이같이 어머님들도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아이와 온전히 소통될 수 있게 놀아주는 걸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엔 5분만 놀아줍시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 되고 20분 되고 아이가 즐기다 보니 지금은 1시간도 넘게 집중하고 놀아요. 그러니 아이와 놀이에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는 잠깐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뱃사님은 논문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더 민감하게 아이의 니즈에 반응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물체와 장난감을 탐구하는 아이로 크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을 근거로 드시면서 엄마와 시선을 마주하고 노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어요. 이 연구에 의하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집중하기를 할 때, 즉 다른 곳이 아니라 아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쳐다볼 때 아기는 엄마가 시선이 가는 장난감을 아이도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와 놀아줄 때는 엄마가 아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마주 볼 수 있는 자세로 놀아주세요. 이 논문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집중하기를 많이 할수록 아기가 말을 더 빨리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전해주셨어요. 아기와 놀아줄 때는 핸드폰이나 TV는 잠시 멈춰주시고 최대한 놀이에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연령에 맞는 장난감보다 발달에 맞는 장난감으로 놀아주세요. 장난감에 권장 연령이 표기되어 있죠. 이 연령을 보고 장난감 또는 학습 교구를 고르기도 하는데요. 이민주 육아연구소의 이민주 선생님은 연령보다 우리 아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놀아주라고 합니다. 4세라고 만약에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이걸 못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또래 수준보다 낮은가 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걸 삼가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영유아 시기는 평균 수준이 있으나 개별차가 워낙 큰 시기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발달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에 따라 장난감을 선택하여 놀아주라고 했는데요. 이 유의사항은 육아 만들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교구 구입에 관한 정보에서 컵놀이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컵인데요. 이 컵의 권장 연령은 6개월 이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월 아기도 이 컵 굴리기를 하면서 시선을 추적하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10개월 아기는 꺼내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15개월 아기는 여기 구멍에 꽂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24개월 아기는 숫자를 붙여서 수인지라든지 창의적인 놀이도 하기도 하고 나열하기도 하며 굉장히 다양한 연령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교구도 소마큐브라고 하는데요. 권장 연령이 4세라고 쓰여 있어요. 3세 연령의 아기들도 놀이에서 놀아요. 얼마든지 사고를 자극하는 놀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 펜토미노 교구도 권장 연령이 3세에서 성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 뜻은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각을 맞추고 사구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3세 아이도 놀이를 할 수 있고 큰아이도 놀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는 태교에서 이것도 쓰다 보니까 임산부들도 사용하니까 어른이 쓴다는 말도 맞잖아요. 초등학교 영재반에서도 많이 쓰는 교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연령의 아기들도 놀이 방법을 발달에 맞게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연령보다 아이가 현재 발달 수준에 맞게 놀이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문가님의 의견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너무 많은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입니다. 이민주 육아연구소의 이민주 선생님께서는요, 양육자가 부지런히 말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아이가 몰입을 할 때 방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옹알이의 경우도 옹알이가 끝난 다음에 반응해 주는 것을 통해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동 전문가님들의 아육독TV에서도요, 인지학습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삼가하라고 한 것과 공통적이에요. 이건 무슨 색이야? 이건 무슨 모양이야? 라며 인지학습을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엄마의 과도한 욕심이 표출되어서 아이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는 자연스럽게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놀이 속에서 소통하면서 놀다 보면 색깔 인지도, 모양 인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노란색 자리에 같은 색깔에 대응하여서 넣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면 색깔에 맞게 도미노 블럭을 넣는 거예요. 아, 빨간 사과는 어디에 넣을까? 라며 아이한테 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노란 바나나 블럭은 어디에 넣지? 라고 하면서 같은 색깔을 매칭하는 사고를 이끌면서 색깔 인지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이한테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지 발달이 왕성한 영유아 시기 과도한 질문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혹은 놀이 집중에 방해되는 질문은 유의해 주세요. 네 번째, 장난감을 조금만 꺼내놓고 놀아라 라고 했습니다. 장난감의 개수를 너무 많이 꺼내놓기보다는 3개에서 5개를 제한하여 놀이하라는 내용도 영유아기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뱃사님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어주시잖아요. 18개월에서 30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기들을 2종류의 놀이 공간에 데려다 놓았는데요. 첫 번째 놀이 공간에서는 4개의 장난감을, 두 번째 놀이 공간에서는 16개의 장난감이 있었다고 해요. 아기들의 노는 모습을 관찰했더니 4개의 장난감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기들이 장난감의 2배 이상 혹은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놀았다고 하고 하나의 장난감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일단 그 자체로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금방 보이는 다른 장난감으로 관심을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의 장난감에 더 집중해서 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장난감을 전부 바구니에 넣어놓고 모든 장난감을 진열해 놓고 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한 번에 3개 혹은 5개 정도의 장난감을 꺼내놓고 흥미를 잃는 것 같으면 또 교체해가면서 노는 방법을 권장해 드렸어요. 저도 이 방법은 어린 아기일수록 중요해요. 우리 아기들한테 예를 들어서
엄청 어렵지만 꺼내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하나의 교구만 제시를 합니다. 이걸 엄청 힘들게 꺼내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걸 포기해버리고 다른 걸 짓거든요. 또 힘들면 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만 포기해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도록 하나만 놓았을 때 아기들이 끝까지 성취해내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개수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명유아 시기에는 더욱 필요한 유의점인 것 같아요. 5번째, 의성어를 많이 들려주어라. 오은영 박사님은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의성어, 의태어를 들려주면 좋다고 하시며 동물들과 노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돼지는 꿀꿀꿀 나는 귀여운 돼지야. 꿀꿀꿀 나는 큰 돼지야. 나는 배고픈 돼지야. 배가 고파. 이렇게 다양한 의성어, 다양한 동물 소리를 내는 것도 팁으로 알려주시면서 의성어, 의태어는 재미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그림카드 놀이를 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놀이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기랑 놀아주는 법에 대한 교육적 방법을 알게 되셨죠? 아기랑 잘 놀아주기 위해 막연히 오랜 시간 노는 게 최선인 걸로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의 팁을 꼭 활용하셔서 아기랑 놀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아도요. 하루 5분만 혹은 10분만 아기랑 놀아도 효과적인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자연스러운 학습이 되는 색깔 인지 놀이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 놀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육아의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